네, 오늘의 경제 아디쇼 키워드로 풀어봅니다. 키워드 경제 수요일엔 이분과 함께하죠. 박지혜 경제산업문화부 기자 나와 있습니다. 네, 오늘 첫 번째 키워드 어떤 겁니까? 네, 오늘의 키워드 바로 이겁니다. 코로나 갑질, 최근에 코로나19로도 힘들 텐데 갑질을 당하는 사람들이 있나 봐요? 네, 그렇습니다. 코로나19로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 참 매섭습니다. 네. 경기 상황이 전반적으로 나빠지면서 기업들도 자구책을 내놓으면서 좀 이 상황을 타개해 보려고 하지만요. 일부는요, 직원들을 상대로 강제로 연차를 소진하게 하거나 네. 일이 없으니 돌아가면서 무급 휴가를 쓰라고 하기도 하고요. 네. 심한 경우에는 해고하기도 하면서 근로자들에게 책임을 넘기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네, 정말 저 그래픽대로 악성 갑질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조금 구체적인 사례가 있을까요? 네, 동네에서 확진자가 발생한 직장인을 저희가 만나봤습니다. 이 직장인이요, 확진자와 동선도 겹치고요, 출퇴근 시간은 물론 방문한 장소까지 겹치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 직장인 바로 직장 상사에게 신속하게 이런 사실을 알렸지만 반응은 냉담했다고 하는데요. 왜 그랬을까요?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자기가 코로나라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동선 겹친 사람 쎄고 셌어 이렇게 말씀하셨다니 제가 무슨 코로나 걸리고 싶어 안 달라는 사람처럼 제 연차 이제 소진하고서 격리도 하면서 일도 하는 거죠. 아니, 저 직장인 A씨 얘기 들어보니까 상당히 좀 모욕적으로 느낄 수 있을 것 같고 또 동의도 없이 재택근무를 휴가 처리한다? 이거 제가 알기로는 불법인데요? 네, 그렇습니다. 네. 이 직장인의 경우에는요, 이 직장 상사가 공개적으로 망신을 주고 또 이제 보고 내용의 꼬투리를 잡기도 했잖아요. 네네. 이런 경우는 명백한 직장 내 괴롭힘이 될 수가 있고요. 네. 재택근무를 신청하고 나서 이 직장인이 너무 눈치가 보여서 다음 날에 바로 출근을 했는데 네. 이 재택근무를 한 시간만큼을 연차 휴가로 깎았다고 합니다. 예. 그런데 연차는 휴가권이기 때문에요. 이 직장인에게 시기 지정권이 있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근로자가 일을 했는데도 동의 없이 연차를 제했기 때문에 역시나 명백한 불법입니다. 네. 그런데 아예 무급 휴직 공문을 내는 그런 회사도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서울 소재의 한 호텔의 이야기가 좀 알려지고 있는데요. 예. 지난달에는 의무 연차를 좀 강제로 소진하게 하더니 최근에는 전 직원을 대상으로 무급 휴직 신청서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네네. 이 표면상으로는 원하는 사람만 신청하라는 거지만 실제로는 팀장급 직원들이 눈치를 주기도 해서 직원들은 사실상 강제 휴직이라고 주장을 했는데요. 네. 고용노동부와 질병관리본부가 코로나19 사업장 대응 지침을 내놨는데 사업주 판단으로 근로자를 휴업시키는 경우에는 휴업수당으로 평균 임금의 70%를 지급해야 하거든요. 네네. 따라서 역시나 법 규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연차 휴가도 아니고 무급 휴직도 아니고 아예 사표를 강요하는 것도 있다는데 근데 이거 사표도 함부로 쓰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가장 네. 중요한 게 이 실업급여 문제가 달려있기 때문인데요. 네. 이 실제로 한 여행사에서 코로나19 때문에 폐업 신고를 할 거니까 계약직 직원들에게 사직서에는 잦은 퇴사로 쓰라고 좀 이렇게 요구를 했다고 하네요. 그런데 사업자가 폐업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경영 악화로 인한 사직 권고기 때문에요. 실업급여를 받을 수가 있고요. 네네. 하지만 노동자의 잦은 퇴사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런데 이 여행사의 사례처럼 사직 권고인데도 회사가 잦은 퇴사라고 이렇게 강요를 할 수도 있잖아요. 무조건 만약에 이런 경우에 해당이 될 때는요. 퇴사 사유서는 경영 악화에 따른 권고 사직으로 꼭 기입을 하시고요. 네네. 사진도 찍어 놓으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네. 좀 이 박지혜 기자 얘기 잘 들어야겠네요. 아무튼 정말 바이러스만큼 고약한 이런 갑질 도대체 좀 언제 근절될까? 저도 참 궁금합니다. 네, 이어서 두 번째 키워드 어떤 겁니까? 네, 두 번째 키워드 바로 이겁니다. 천재지변 아니로서 이거는 무슨 얘기죠? 네, 이 코로나 때문에요. 예. 해외여행을 취소하는 경우가 늘면서 위약금 분쟁이 좀 벌어지고 있는데요. 아, 네네. 이 경우에요. 현재까지 한국인을 입국 금지한 곳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일정 기간 강제 격리 조치한 곳도 있는데 이런 곳이 60곳이 넘고요. 검역을 강화한 곳도 30곳이 넘는데요. 네네.
현행법상 여행 출발 전에 이 한국인 입국을 전면 금지한 곳이거나 강제 격리한 곳이면 네. 대부분의 여행사가 위약금 없이 100% 취소를 해줍니다. 네. 문제는 검역을 강화한 곳인데요. 네. 이 경우에는 발열 여부에 따라서 입국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소비자들은 입국이 불확실하니까 좀 취소를 해달라라고 그렇죠. 요구를 하고 있지만요. 여행사 측에서는 이 공정거래위원회의 표준 약관에는 천재지변만 취소 사유로 위약금 없이 환불이 되기 때문에 네네. 위약금 면제는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예. 이 공정거래위원회는 일단 여행업계에 최대한 위약금 없이 환불해달라고 권고했지만요. 강제 규정이 아니기 때문에 여행사 쪽에 일방적인 손해 감수를 또 요구할 수도 없어서 좀 네네. 난감한 상황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외국에 나갔다가 만약에 좀 감염이 될 수 있으니까 지금 뭐 전 세계적으로 지금 유행을 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나 못 가겠다, 좀 취소하겠다. 자가격리 될 수는 없으니까 일을 해야 돼서. 네네. 그래도 뭐 전혀 이런 거는 위약금을 뭐 면제가 이런 게 전혀 없다는 얘기인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행을 가기 전에 예. 만약에 무조건 들어갈 수 없다 혹은 자가격리 가능성도 있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100% 환불을 받을 수가 있지만 네. 만약에 검역 조치가 조금 강화된 수준이어서 발열 여부에 따라서 들어갈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이 경우에는 네. 환불을 받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 코로나19로 인한 위약금 문제, 뭐 사실 여행만의 문제는 아닐 것 같아요. 우리 주변 상당히 지금 이런 분쟁 많을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예비 신랑 신부의 경우인데요. 그렇겠네요. 예식장이 굉장히 또 폐쇄된 공간이기 때문에 이 네네. 코로나19의 확산 우려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예식을 취소하거나 좀 환불 날짜를 바꿀 수가 없느냐는 문의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예. 현행법상 코로나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천재지변이 아니지 않습니까? 네. 따라서요 사회재난이기 때문에 명확한 환불 규정이 없습니다. 네네. 그래서 원래 이제 예식장을 환불할 때는 대체로 그 계약금의 35%를 환불해 주거든요. 이번 이제 코로나19로 인해서 취소를 하는 경우에도 이 35%로 적용되는 위약금 규정을 적용을 받게 됩니다. 네. 이게 적게는 수십만 원이지만 많게는 수백만 원이기 때문에요. 예비 신랑 신부에게는 굉장히 좀 부담이 되는 금액일 수 있죠. 네네. 단순 변심 취소와 차이가 없는 동일한 위약금을 받기 때문에요. 국민청원까지 올라온 상태입니다. 사실 최근에는 이 결혼식 위약금 사실 내기가 부담스러워서 그대로 결혼식을 진행해도 지인들에게 결혼식 와달라 이렇게 얘기하기도 참 그럴 것 같아요, 분위기상에. 그렇습니다. 네, 이 결혼식 청첩장을 돌리면서도요. 괜히 또 이렇게 좀 오라고 초대를 했다가 민폐를 끼치는 것이 아닐까 좀 주저스러워서 날짜를 옮기는 좀 사람들도 많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뭐 물론 여행객들이나 신혼부부 마음도 이해가 되는데 뭐 업체들한테 100% 손해를 뭐 다 감수하라 또 이럴 수도 없는 노릇이니까요. 그렇습니다. 사실은 영세항공뿐만 아니라요. 이 여행업계에서도 굉장히 좀 손꼽히는 규모가 있는 여행사들도 네. 사실은 지난달부터 이미 비상경영 체제에 들어간 상황이에요. 네네. 그만큼 여행업계 상황이 좀 많이 좋지 않거든요. 그런데 대부분의 패키지 상품을 보시면요. 항공권뿐만이 아니라 호텔 같은 또 현지 가이드처럼 좀 다른 주체를 중개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항공과 호텔이 나라마다 상황이 굉장히 다르거든요. 네. 또 적용되는 기준도 다릅니다. 예. 그래서 항공권은 좀 일부 취소가 되더라도 호텔은 취소가 불가한 곳이어서 취소가 안 된다. 뭐 이런 경우가 생길 수가 있는 거죠. 네. 사실은 소비자 입장에서는 어떤 일관된 기준이 있는 것이 아니다 보니까 예, 예. 왜 안 되지? 라고 해서 좀 불만이 생길 수 있지만 이렇게 하지 않으면 여행사에서는 취소 소수료를 고스란히 떠안게 되는 상황입니다. 네네. 이 단순히 금전적인 문제뿐만이 아니라 여행사에 대한 고객 신뢰도까지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요. 네. 신뢰관계를 회복할 수 있도록 좀 법적인 제도가 마련이 돼야 되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지금까지 코로나19 갑질과 위약금 문제까지 짚어봤습니다. 키워드 경제 박지혜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